네, 안녕하세요. 선일기입니다. 오늘 하루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벌써 이제 화요일이 지났고요. 날씨가 너무 추워졌는데 다들 따뜻하게 잘 입고 다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사실 주식으로 돈을 버는 사람이 거의 없는 그런 것이 이제 현실이라면 그런 주제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고요. 주식시장에 참여하는 사람은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미디어나 SNS에서 투자성공담으로 넘쳐나는 걸 보면은 그런 뭐 체감적인 것도 느낄 수 있는 것 같고, 그렇지만 현실은 항상 보여지는 것만이 그 모든 것을 말해줄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통계로 실제로 봐도 달바 같은 금융서비스 회사에서는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 성과를 연구하기도 하는데, 평균 개인 투자자가 장기적으로 시장인 벤치마크 S&P 500 대비 연 단위로 약 6.1% 낮은 수익률을 기록하고, 즉 전체 평균으로는 시장 수익률보다 못하다는 것이죠. 이게 이제 평균일 뿐이니까 많은 사람들이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것도 사실이고, 거기에서 적극적으로 트레이딩하는 투자자 중에서는 80%에서 97%가 손실을 본다는 보고가 여러 곳에서 언급되고 있기도 합니다. 그렇게 이제 단기 트레이딩이나 과도한 매매를 한 경우 손실 확률이 매우 높다는 것이고, 또 이제 국내에서 NH투자증권 고객 계좌를 분석한 2025년 10월 기준자로 이제 국내 주식 잔액을 보유한 약 240만 계좌를 분석한 결과, 이 중에서 54.6%, 약 131만 계좌가 평가 손실을 보고 있었고, 이 손실 투자자들의 평균 손실 금액은 약 931만 원이라고 합니다. 손실 구간을 보면은 그 규모가 10만 원 미만부터 5천만 원 이상까지 다양했고, 많은 투자자가 비교적 작은 손실을 보고 있었고, 일부는 큰 손실을 본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제 국내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가 연간 거래량의 약 64%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 높은 참여율에도 불구하고 앞서 말한 것처럼 절반 이상이 손실을 본다는 점은 많은 개인이 수익보다 손해를 보고 있다는 구조적인 현실을 보여준다는 거죠. 그렇게 대부분의 사람은 주식으로 돈을 벌지 못합니다. 심지어 대부분은 벌기는커녕 잃는 게 이제 현실이고, 잃지만 않아도 감사한 거죠. 사실 주식시장 자체의 진실은 대부분 이기기 어려운 구조로 설계되어 있는데, 많은 사람은 열심히 공부를 하면 수익을 낼 수 있다고 믿고 있지만 주식시장이 그렇게 단순한 것은 아닙니다. 이 시장의 본질적으로 보면은 제로섬 플러스 알파에 가깝습니다. 내가 더 싼 가격에 사서 비싼 가격에 팔 수 있다면 그것은 또 누군가는 비싼 가격에 설거지 당하는 것이라는 건데, 누군가는 돈을 잃을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거죠. 또 이제 시장 전체는 장기적으로 우상향하긴 하지만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 단기 손익은 대부분 수수료나 세금이나 일단은 정보력이 차이가 많이 나고, 그리고 기관과의 경쟁을 해야 한다면 심리적인 패턴과 제로섬보다 더 불리한 음수합 게임이 됩니다. 즉 개인이 돈을 벌려면 다른 누군가가 그만큼 잃어야 하고,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은 그 구조를 모른 채 시장에 또 들어가면서 모두가 돈 버는 것이라는 착각 속에서 돈을 잃게 되죠. 사실 주식 투자자의 90%는 단기 참여자인데, 시장은 장기 투자자를 위해 존재하고, 대부분은 개인은 단기 급등에 반응을 하고, 뉴스에 반응하고, 차트에 또 반응하면서, 또 감정에 반응하면서 매매할 수밖에 없죠. 대부분 이분들이 이제 장기 투자자가 아니고 어쩌면 본인을 트레이더라고 또 생각을 하지만 트레이더도 아닙니다. 그저 변동성에 흔들리는 감정적인 참여자일 뿐이고, 문제는 시장은 이런 감정적 참여자를 수입 공급원인 고객으로 본다는 것이 되게 슬픈 이야기이죠. 그렇게 기관과 헤지펀드 이제 프로 트레이더들은 감정적인 참여자가 만들어내는 잘못된 타이밍과 공포의 매도, 그리고 탐욕 지수로 보는 탐욕이 극에 달할 때 매수하는 패닉성 거래에 기반해서 수익을 냅니다. 단기 투자자가 많을수록 기관이 돈을 벌고 개인이 잃을 수밖에 없는 거죠. 시장은 정보의 비대칭성이 극단적으로 심합니다. 주식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단기적인 요소는 정보라고 했을 때, 문제는 개인이 얻는 정보는 대부분 이미 가격에 반영된 뉴스이고, 늦게 도는 루머이기도 하면서 또 유튜버들의 의견을 참고하고 공시를 잘못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SNS에 감정적으로 무지성적인 여론으로 지금 사야 된다고 하고 안 사면 늦는다라는 이제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생각을 하죠.
반면에는 이제 기관과 큰 손은 실시간 수급 데이터를 보면서 기업 내부 정보와 힌트를 찾아내고, 그리고 AI 기반 패턴 분석과 요즘에는 뭐 또 알고리즘이 자동 매매를 하기도 하니까요. 또 블록딜이나 자사주 매입 등 사전 포착 가능성을 감지할 수가 있고, 장기적인 펀더멘털을 분석하면서 이 고급 정보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정보의 질이 다르다 보니까 결과도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겠죠. 그렇다고 우리가 블룸버그 터미널을 결제하기에는 연구 동료가 이제 나가는 돈이 32,000불이니까 거의 6천만 원의 구독료를 내기가 어렵습니다. 일단 또 기관과 외인이나 큰 손은 거의 무한한 시간을 가지고 있는데, 손실을 나면 존버를 하고 기회가 생기면 천천히 매집을 하면서 몇 년이 걸려도 목표가에 도달할 때까지 기다릴 수가 있습니다. 물론 숏을 치는 헤지펀드들은 레버리지가 뭐 10배, 100배 이상 들어가는 플레이를 했을 때 장기간 버틸 수는 없지만, 그래도 개인들을 생각해 볼 때 투자금을 무한히 사용할 수 없는 게 생활비나 대출이자나 월급 문제도 있고, 또 결국 현금흐름 부족 때문에 오래 기다릴 수는 없는 거죠. 즉 개인은 구조적으로 흔들릴 수밖에 없고, 이 흔들림 속에 곧 손실이 시작이 됩니다. 확실히 투자를 할 때는 감정을 빼놓고 투자를 해야 하는데, 인간의 뇌는 투자에 절대적으로 부적합하게 설계되어 있는 거고, 투자는 숫자의 게임 같지만 사실은 심리의 게임입니다. 인간의 뇌는 생존 본능 감정과 이제 군집으로 행동하는 그런 경향이 있고, 공포를 회피하고 싶은 본능 때문에 투자라는 활동에 본질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일단 손실 회피가 있는 우리의 뇌는 손실이 이익보다 두세 배가 더 크게 느껴지면서, 사실 멀리 봤을 때는 그 주식을 손절하고 나와야 하는 게 맞음에도 계속 하락장을 얻어맞습니다. 그 이유는 다시 반등할 거라는 확증 편향이 있고, 자기 생각을 강화하는 이 정보만 찾아보는데 주로 의지하는 도구는 유튜버나 리딩방에서 이끌어주는 방장들이죠. 그렇게 언제부턴가 투자라기보다는 도박 본능에 베팅을 하기 시작하고, 바카라처럼 홀짝 맞추듯이 이제 게임에 임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베팅하는 금액이 작지 않고 또 큰 목돈으로 그냥 한 번에 넣어버리기 때문에 이런 실패가 되게 많은 거죠. 또 사실 후행 편향도 가지고 있는데, 지나고 나면 다 예측할 수 있었던 것처럼 착각을 하거든요. 눈여겨보는 종목들의 주가 움직임이나 가격대가 어느 밴드에서 움직이는 것을 항상 보면서 이때 뭐 들어갔어야 됐는데 라는 혼자 망상에 빠집니다. 그리고 군중심리가 있는데, 즉 다수가 사면 안심하고, 이제 종목 토론방에 들어가서 사람이 많을수록 뭔가 안심을 하지만 사실 그런 접근이 굉장히 위험하죠. 이런 심리적인 한계는 공부를 한다고 쉽게 극복되지는 않고, 인간은 투자에 적합하게 진화된 존재가 절대 아닌 겁니다. 사실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는 언제나 최악의 타이밍에 매매를 하고요. 데이터는 개인이 상승장에 사고 하락장에서 판단의 실제적인 이 분석한 데이터도 있습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는 심리 때문이 아니라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도 그런 것 같아요. 가격이 오르면 더 오를 것 같아서 익절을 못하고, 가격이 떨어지면 더 떨어질 것 같기 때문에 못 삽니다. 또 월급쟁이는 상승장에 돈을 더 넣기 쉽고, 하락장에는 심리적으로 겁이 나고 현금도 부족하기 때문에 개인은 구조적으로 비싸게 사서 싸게 파는 투자자가 됩니다. 이보다 확실하게 실패를 보장하는 전략이 없죠. 저도 뭐 유튜브를 하지만 사실 유튜브나 커뮤니티나 이제 SNS는 개인을 더 크게 망하게 만들고, 그렇게 손실을 본 사람들을 여럿 봤습니다. 현대의 투자는 뭔가 정보혁명으로 더 쉬워진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사실 개인에게는 더 위험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 SNS와 유튜브의 단기 성공담과 극단적인 전망과 자극적인 정보, 이 근거 없는 확신이 클릭을 위한 과장으로 가득하죠. 또 공포나 욕망이나 군중 심리를 극대화하는 콘텐츠를 생각을 해본다면 사람을 더 쉽게 조종하고 투자 판단을 망가뜨립니다. 특히 고수의 조언이라는 콘텐츠 대부분은 실제 고수가 아니라 조회수를 먹고 사는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개인은 자신의 정보라고 믿는 것 대부분이 실제로는 광고이거나 잔혹한 클릭 유도라는 사실이라는 거죠. 그렇게 투자자들은 대부분이 리스크를 관리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투자로 돈을 벌려면 수익을 내는 것보다 손실을 관리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개인은 손절을 못하고 몰빵과 비중을 관리하지 않습니다. 사실 이런 상태의 개인들이 상대해야 할 기관은 리스크 관리팀이 있고, 손절 규칙과 분산 포트 해지 전략이 이미 마련해져 있는 이 구조적 안전장치를 가지고 있는데, 개인이 이런 기관을 절대 이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한번 큰 하락이 오면 지금까지의 수익이 순식간에 사라지고 원금까지 무너지게 되는 절망적인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실제 개인 투자자들은 장기 투자라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는 장기 투자를 하지 않아요. 사람들은 말로는 모두 장기 투자라고 하는데 가격이 떨어지면 이제 그들은 단기 투자자로 변합니다. 가격이 떨어지고 이거 망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에 공포에 매도를 하고 나중에 뭐 오르면 내가 왜 팔았지? 이 패턴이 거의 필연적입니다. 장기 투자는 기간이 길다는 뜻이 아니라 기업의 가치에 대한 확신과 버티는 힘이 있어야 하는데 대부분 그걸 갖추지 못하는 것이죠. 어쩌면은 주식으로 돈을 버는 사람은 시장을 이기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감정과 한계를 이기는 사람인 것 같기도 한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주식시장에서 돈을 벌지 못하는 사실과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았는데요. 다들 성투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공감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